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림 하나가 있지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가까이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보시고 한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 가장 먼저 어떤 점을 먼저 보게 되시나요? 저는 처음 봤던 것이 지붕 위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앞부분을 한번 조망하여서 보시면 그죠? 집들인 것처럼 쭉 집이 보여요. 근데 점차 이 앞에서 뒷부분으로 시야를 한번 옮겨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림이 두 가지로 보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착시에 의한 그림이다 해가지고 그림을 보는 각도, 조망하는 어떤 시선, 그다음에 집중해서 보는 요소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글쎄요.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무래도 이 집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집집들이 이렇게 쭉 있나 보다 이렇게 보게 되지만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요 부분이 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관객들처럼 보이죠. 제가 항상 정서행동장애 수업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그 이중 보임 내지는 착시 관련된 그림들을 가지고 먼저 학생들에게 정서행동장애의 첫 수업을 늘 시작을 합니다. 다음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집들이 있어요. 혹은 뭐 사람들이 연주를 감상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분야는 저 역시 특수교육의 많은 교과들을 가르치지만 저도 관심 있게 또 연구하고 보고 있는 교과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다양한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여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망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진단,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수적인 진단, 교수 장면에서 아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수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아이들의 그 장애 유형이 정서행동인 것 같아요. 정서행동 분야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사의 눈이 참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요소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정서행동 장애는 다른 장애의 하위 유형과는 좀 다르게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정신지체,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뭐 뇌병변 같은 지체장애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일시적인 행동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그 문제 행동을 소거하고 수정할 것인가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또 재미있게 또 집중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